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접수된 체포동의안에 제가했다는 소식 역시 오늘 오전 대통령실을 통해서 전해졌죠. 오늘 백분토론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대장동 위례의 개발 의혹과 성남 FC 사건에 적용된 영장 속 주요 혐의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이 중 검찰이 산정하고 또 적용한 배임 액수가 4,890억 원이었죠. 자, 그러면 먼저 이번에 이런 공개된 검찰의 영장 혐의 사실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짧은 평가 먼저 들어보죠. 조혜진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동안에 이 법 적용의 이 형평성, 공정성, 모든 국민들이 다 공평하게 법 앞에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야당 대표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부담은 뭐 틀림없이 됐겠지만은 그래도 그 법 적용의 기본인 이 형평성이나 공평성 측면에서는 야당 대표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형사소송법에 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발부의 요건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도주 도망 우려가 있거나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해야 되고, 또 법원에서는 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또 발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원내 일당 또 제1야당 대표가 뭐 도주 도망 우려는 없는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느냐도 보지만 본인이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느냐, 아니면 완전 부인하고 수사에 그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수사에 비협조하느냐에 따라서 또 증거인멸 가능성을 또 평가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뭐 자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다 해당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도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 그게 이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또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영장 발부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대체로 이재명 대표한테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전반적으로 해서 검찰이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적용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셨는데요. 박범계 의원님. 말미에 이제 우리 정준희 교수님께서 공정성을 말씀하셨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 사건은 뭐 규정하듯이 뭐 성남시에서 벌어진 그러한 자그마한 어떤 토착 비리 사건이 아니고,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역사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도 있지만, 소위 부산저축은행이라든지 또는 요즘 뭐 난리가 난 50억 클럽이라든지 또는 뭐 곽상도 무죄가 났습니다만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판검사, 고위직 언론인을 포함한 그러한 거대한 부패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대, 윤석열 후보 양쪽에 다 비중 있게 의혹이 다뤄졌는데, 승자라고 하여 승자의 의혹은 다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묻히고, 패자라 하여 제거의 대상이 되고, 그것은 직전 검찰총장인 대통령과 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친윤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친윤 검사들이 앞장서서 정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1야당의 대표를 소환하는 것도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지만,
소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번 소환을 했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저는 뭐 법률가이고 이제 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법 원칙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의 형사사법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은 그냥 이론적인 산물에 불과하고 뭐 꿈속에서나 있는 일이고요.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는 대로 법원에서 족족 다 발부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속에서 왜 뭐 저희들 뭐 야당 대표만이 특권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천명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적 제거용으로 영장 청구까지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뭐 더 나가서 영장 청구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청구 사유로서 영장 발부 사유로서 범죄의 소명 또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라는 것이 요모조모 따져봐도 다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해 볼까 하는데요. 네. 이 검찰이 내민 이제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이 대표는 18쪽 분량의 이제 반박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검찰이 명시한 구속 사유 그리고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이제 반박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방금 말씀 나온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서의 법적 요건이 있는데요. 범죄 소명 여부 그리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형사소송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시한 이제 구속 이유가 그 법적 요건이 맞다라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이 대표의 반박이 또한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말씀 주시죠. 네, 좀 스피드를 내야 되겠군요. 범죄 사실의 소명과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하고 지금 성남 FC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남 FC 사건에서 일종의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에 해당하는 성남 FC라는 시민구단이 있죠. 시민구단은 성남시와의 관계에서 만약에 시민구단이 재정이 적자가 된다든지 그러면 성남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꾸로 연고기업에서 광고비를 딴다든지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에 소위 이제 재단, 뭐 여러 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르재단. 미르재단, 스포츠재단 등등이 있었는데 그거와 비교를 하는데 거기는 민간 법인이고 오로지 그 민간업자들이 사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과 역비례의 관계에 있다. 즉 지원을 받고 광고비를 따낸 만큼 세금이 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더 거기에 이제 광고비로 받은 것 중에 직원들이 뭘 받아갔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뭐 거기에 무슨 부패가 있다든지 하면은 모르겠으나 그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작을 뿐더러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예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절감되는 관계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곽상도 의원 판결에서 아들과의 관계조차도 절연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관계는 더 먼 관계 아니겠습니까? 또 대장동 사건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이익이라든지 사익이라든지 어떤 돈의 흐름이 이재명 대표의 단 한 푼이라도 밝혀진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 많고 뭐 저 시끄러웠던 428억이 지금 저 영장 청구서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결국은 성남시가 더 가져갈 이익을 배임. 더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배임 논리인데 예. 그것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집값 폭등이 다 무슨 쪽집게처럼 천공처럼 또는 법사처럼 그것을 다 완전하게 예측해서 충분히 이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덜 가져갔다라는 그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입증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도주에 관해서는 우리 뭐 조혜진 의원님께서 지금 설마 야당 대표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증거인멸이라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압수수색이 곧 나올 예정인데 컴퓨터에 손을 대가지고 직접 어떤 그것을 무슨 파일을 없앤다든지 대검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행위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결된 누군가를 통해서 뭐 어떤 당사자들의 진술을 변화시킨다든지 수정시킨다든지 또는 교사한다든지 그런 사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껏해서 지금 정성호 의원이 네. 만난 걸 가지고 지금 네, 그런 거 접견한 아니겠습니까? 거. 근데 그분들 김용이나 정진상 씨들은 이미 검찰에 의해서 수사할 만큼 해서 구속 기소가 된 이유입니다. 즉 네.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에서 그 이전 단계에서는 그러한 접견도 허용을 법무부가 해주질 않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네. 결론적으로 범죄 사실의 소명도 부족하고 두 번째 도주 염려는 더욱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저희들은 정적 제거용 정치영장으로 본다. 예. 예. 왜 속도를 낸다라고 하셨나 했는데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예, 얘기해 한 주셨습니다. 번에 다 말씀드리려고 한 번에 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범죄 혐의 소명 안 된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를 왜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적용해서 얘기를 하느냐. 조혜진 의원. 좀 전에 제 화면에 얼른 빨리 지나가가지고 못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의 근거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가 뭐였나요? 돈의 흐름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연관성 속에서. 사안의 중대성. 예. 돈의 흐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모든 혐의 사실에서. 실제로 이제 돈이 오고 간 흔적을 못 찾아냈다. 이런 얘기죠. 맨 앞부분이 첫째 부분이 진술 방식을 문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뭐 무슨 말인가 그럴 텐데 결국 이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한 7시간 또 10시간 이렇게 길게 조사를 받았는데 사전에 준비했던 진술서를 던져주고는 웬만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을 안 한 거죠. 네. 안 하고 그걸 참고하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통상적으로 검찰 조사는 검찰에서 좀 의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사실관계 또는 이제 법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물으면은 피의자가 그에 대해서 답하고 물론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답을 하겠죠. 거기 이 검찰에서 갖고 있는 증거라든가 또 사실관계 이게 안 맞으면 또 바로 반론을 제기하고 네. 뭐 당신이 이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날 누구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 만났으면은 그날 제가 어디 딴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혐의가 확정되지 않도록 이제 하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고 만약에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그러면 누명이 이렇게 사실로 둔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소환 조사를 그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 다 불러서 조사하고 증거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더라도 검찰이 최종적으로는 본인을 직접 불러서 하는 게 검찰로서는 그 본인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 말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혐의 자체도 부인했지만은 검찰 수사는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 또 소설 쓰고 있다. 그리고 뭐 조작이다라는 표현까지 여러 번 썼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본인은 본인 일을 검찰보다 훨씬 더 잘할 테니까 검찰이 조사해 놓은 것 또는 진술 받아 놓은 것 또는 증거 확보한 게 그 사실이 아니고 다 뭐 소설이거나 조작이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좋은 기회잖아요.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사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이 아닌 또 다른 근거를 대고 하기 위해서 소환 조사를 받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 기회를 하나도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검사 혼자 떠들고 검사 혼자 질문하고 답 없었음. 질문 2 이렇게 질문했더니 답이 없음. 뭐 부인했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볼 수도 있고 또 검찰은 뭐 저보다도 뭐 저처럼 이렇게 제3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겠지만은 본인 말대로 그런 것들이 근거 없는 것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다 하나하나 뒤집어야 맞고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확정 안 되도록 해야 되고
확정 안 되면 영장 치기도 어렵습니다. 영장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의 답을 안 한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 수사는 다 소설이고 조작이니까 나는 법원에 가서 따지겠다. 검찰은 못 믿겠고 판사는 나 믿을 수 있다. 판사 앞에 가서 다 뒤집겠다. 판사 앞에 소명하면 판사가 다 이해하고 내 그 누명을 벗겨줄 거다. 무혐의 처리할 거다. 무죄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아주 예. 호언했거든요. 큰 소리 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판사 앞에 설 기회가 됐잖아요. 영장 재판이 있는데 네. 본안 재판하고는 다르지만 이것도 재판이고 또 결국 그 검찰 구속영장을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조사된 사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보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사실이 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게 될 텐데 가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판사를 믿는다면 그때 안 뒤집으면 언제 네. 뒤집습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가는데요. 안 가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섞인 이제 건데 섞였다는 게 뭐냐면 앞에 이제 영장 청구 단계에서 이제 본인이 소환해서 반박했으면 그게 확정이 안 됐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된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힘 측이나 조혜진 의원의 주장은 이게 판사한테 가서 입증할 거였으면 굳이 영장 실질 심사를 그냥 받으면 될 문제인데 왜 그거 또한 거부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셔서 한번 박범계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시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혹시 수사기관의 피의 선상, 피의자로 그렇게 낙인 찍게 되면 누구든지 헌법상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고요. 또 묵비권을 행사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의 방식, 나는 어떤 태도로 검사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묵비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방식들이 다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검사의 질문에는 반드시 종이로 된 답변서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거는 독재국가죠. 네. 검찰국가죠. 우리는 그래서 검찰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의 그런 답변서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1, 2페이지, 2, 3페이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본인이 얘기하는 대장동의 의혹과 또 성남 FC의 의혹 등등의 위례 사건의 의혹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질문에 난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답변의 한 방식에 불과하지 그것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요. 더더군다나 헌법상에 어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피의자인 국민의 권리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왜 판사 앞에 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왜 그것을 확정을 지느냐.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요. 대한민국 법적 절차에서는 그 수사기관의 수사는 전체 형사사법 절차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지난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아마 곧 기소하지 않겠습니까? 영장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저는 부결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불구속 기소하든지 또 재청구한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기소하게 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영장 재판은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하루에 불과하죠. 제가 아무리 긴 영장 신문을 봤어도 만 하루를 지난 사례는 거의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간에 이 복잡한 사건들을 아무리 뛰어난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갖는 의구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불체포 특권이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엄연히 피의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폐지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행사하는 것이 무슨 부자연스럽거나 있을 수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더더욱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후퇴기고
법치주의의 후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 독재라고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옛날 영국 왕정에서 왕이 막 네. 그 반대당 의원들을 마구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진 그러한 불체포 특권의 그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받는 탄압의 만큼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이제 무리한 표적 수사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뭐 재판부를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하루 정도의 영장 심사 과정으로는 검찰에게 좀 더 유리한 어떤 방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상 주어진 권리는 행사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예, 조하진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3번을 출석하셨죠 아마 3번 출석하시고 예, 거의 총 FC까지 포함해서요. 예. 뭐 매일 거의 하루 정도 거기 검찰청사에 머물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검사에게는 검사에게 기회지만은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기회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검찰에서 뭐 증인 진술 받고 압색해가지고 증거 확보하고 뭐 이래가지고 해놓은 걸 그때 다 하나씩 이게 바로 잡으면 되거든요. 바로 잡으면 그게 확증이 안 되고 확증이 안 되면은 그 구속영장 청구하기도 어렵고 청구하더라도 그게 실릴 수가 없습니다. 반론으로 다 뒤집이 되게 되면은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는 거죠. 구속영장 청구 안 되게 하려면은 거기서 바로 본인 말 맞다나 이게 왜 소설이고 이게 왜 가짜고 이게 왜 조작인지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기회를 하나도 이용을 안 했어요. 그걸 하려면은 사실 본인도 준비를 잘 했어야죠. 검찰에서 하루에 조사할 때 대면 조사할 때 한 200개 가량 그 질문을 준비했으면은 본인은 뭐 못해도 100여 개는 이런 걸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안은 바로 이게 팩트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필요하면 더 많이 만들어야죠. 뭐 300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해서 하나하나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A4 용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검사가 준비한 질문서에 비하면은 형편없이 적은 내용이고 그나마도 검사가 나중에 쭉 그 진술서를 보니까 이 진술서도 또 부실해가지고 진술서 안에도 문제가 있어서 요담 소환할 때 그걸 또 물어보려고 그까지 뭐 다른 새로운 신문 사항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출한 그 진술서 내용도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고 하자가 있어서 그것도 보강해서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나와가지고 또 그 묵비권 행사만 하고 지난번에 그 참고해라. 그 참고했더니 하나도 해명이 안 되고 검찰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하나도 해명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부실하고 앞뒤 안 맞는 진술이 있어서. 앞에서 하셨던 얘기니까 좀. 예. 그래서 그런 점도 그렇고 그 묵비권은 당연히 헌법상 부여된 그 권리이기 때문에 그 묵비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자기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무죄고 억울하면 또 반대 증거가 있으면은 이야기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걸 보고 판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판사가 그 별로 자기 혐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자신이 없다라고 판사도 자기 영장을 이게 발부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사고를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당당하게 검사 앞에서 반론 제기하고 반대 증거도 제시하고 했을 때 하고 아예 그런 걸 안 했을 때는 판사가 판단할 때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불체포 특권은 왕정 시대에 이제 맞습니다. 왕이 말 안 듣거나 아니면 그 함부로 덤비드는 거 붙잡아 가지고 뭐 저 첨탑에 가두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시대에 민주화 운동 야당 활동이 사실 민주화 운동이었으니까 군사 정권이 딱 그냥 이게 그 체포 구속 이걸 구속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한 측면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런 사건에 걸렸다. 아니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뭐 이렇게 정권 바뀌고 난 뒤에 뭐 이렇게 정부 여당에 투쟁하다가 뭐 걸렸다 하면은 그 법리가 그 불체포 특권의 취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아무도 관계 없어요. 10여 년 전에 10몇 년 전에 성남시장 할 때 벌어진 범죄 사건, 비리 사건, 토착 비리입니다. 그리고 또 수사도 정권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겁니다. 그때 검사들이 한 겁니다. 그걸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폐지해야 된다고 했던 불체포 특권의
자, 같은 이야기가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 앞에서 하셨던 얘기가 기본적으로 취지가 동일하니까. 예. 예. 제가 좀 저한테 물어보신 걸 제가 답한 건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내용이 비슷한, 지금도 또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되시는 것 같아서 예.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더 있으시면 좀 더 들어보고요. 아니면은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걸쳐 오시죠. 네. 예. 그러면 아예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런 그 오해들을 하는 것 같아요. 헌법에 또 헌법 얘기를 하는데요. 헌법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사가 입증을 하라는 거죠. 피의자가 해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검사가 입증을 해서 영장 청구 사유가 되는지, 즉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소명이 있는지 검사가 하도록 돼 있고, 너 도망갈 우려가 있어, 너 뭐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어, 그것도 역시 검사가 다 입증하라는 겁니다. 네. 일반 국민이 검사 앞에서 나는 검사가 의문을 품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해명하지 못하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그건 대한민국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대장동의 의혹이 10년 전 성남시에 도착비리고 민주당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0년 전 사건이고 그 오래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불러온 것이 지난 대선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도 있었지만 대통령이신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보면 김만배라는 사람이 사실 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그러한 사법 리스크에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무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은 완전히 없는 걸로 돼버리고 이쪽은 뭐 수도 없이 소환하고 또 영장을 건건히 지금 청구하겠다는 그러한 대통령실의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과거지사를 꺼내는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의 현재 진행형이었고 그중에 승자는 패자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불체포 특권은 지금 현재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법원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일을 하는 게 21년까지는 한 91%, 뭐 90%, 89% 뭐 이랬습니다. 근데 22년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를 3월에 치렀고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이라는 지도자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부율이 거의 99%가 됐습니다. 즉 영장을 청구하는 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청구하는 대로 대한민국 법원이 윤석열 시대에 그대로 발부를 족족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판사 출신이시라 네네네. 사법부에 대해서 조심스러우실 텐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두 분이 그래도 그렇다. 있는 통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심사 오죽했으면 압수수색 영장심사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가 신문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모든 이런 프로세스는 저희들은 뭐 편파적이고 또 표적이고 그리고 정적 죽이기용 그러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약간 더 큰 문제로 묶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두 분이 이제 결국은 필요할 때가 있긴 하다.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건에서 여기서 이제 인식이 갈리는 건데 이런 불체포 특권을 써야 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시는 쪽과 지금 분명히 써야 되는 쪽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최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특검에 왜 못하라고 공약에 그런 얘기를 했어?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 자체가 시대에 좀 뒤처진 어떤 헌법적 권한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필요할 때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죠. 제가 먼저. 네. 시대가 이렇게 역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로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같이 공부했고 뭐 그런 뭐 관계입니다만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된 가장 큰 힘은 역시 뭐 공정 또 뭐 상식 뭐 이런 것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공정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메스를 대는 것이 공정함의 상징이죠. 즉 편을 가르지 않고 유불리를 가르지 않는 거죠.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생을 한 건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까지 제가 모르는 뭐 그런 주제가 아니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어찌됐든 최대 수혜자입니다. 뭐 8억에서 10억 5천만 원까지 그러한 이익을 봤다라는 여러 보도들이 있고 상당히 납득이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편, 당신을 포함해서 그 식구들 또 자기 편에 대해서는 정말 봄날처럼 따뜻하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한겨울에 눈바람이 진짜 세차게 휘몰아칠 정도로 가혹한 그것을 공정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상식이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면서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들의 일종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으로 악용됐고 남용됐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의 한 수단으로서 불체포 특권의 폐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 더 발전되고 될 것이고 그것은 대못을 박아는 것처럼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진전에 대한 믿음이 보장됐을 때의 얘기인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과연 지금 의회와 대통령 간의 관계, 행정부의 관계, 또 집권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또 여야 간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과연 지금의 구조 이 운용 방식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한가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 참 예상은 못했으나 시기상조가 돼버렸다 이런 적어도 견해신 지금 시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 네, 어떠십니까? 그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네.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뭐 특정 당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여야 공히 다 했고 또 선거 때마다 거의 뭐 경쟁적으로 공약한 걸 또 하고 헌법 개정될 때까지는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거의 뭐 제 기억에 몇 년, 5년 이상 뭐 오랜 세월 동안에 어느 정도 할 것이 똑같이 이야기했고 선거 때마다 공약했고 대통령 후보마다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거의 판박이로. 그렇게 한 거는 무엇 때문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 눈에 이게 특권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제도의 취지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그런 환경과 여건 배경이 거의 이제는 정리됐다라고 본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민주화 됐다. 민주화 시대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군사 정권이 막 힘을 휘두르면서 그 힘을 휘두르는데 수단으로 이 체포, 구속 이걸 악용하던 시대는 이미 이제는 아니다. 대개 이제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하면서 뭐 투쟁하고 뭐 구속되고 이런 것도 없고 지금은 뭐 일이 불만이 있으면은 거리 나가가지고 광장에 나가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일들은 대개가 이런 형태의 비리입니다. 부패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하면 안 된다. 원래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이런 거 부패나 비리 행위를 갖다가 그 사람 개인이나 그 당파의 이익 차원에서 감싸주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인식이 여야 공히 또 국민 상식 속에서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다투어서 한 말 또 하고 하면서 폐지를 공약을 했고 이재명 대표 본인만 해도 그 공약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예를 들면서 저처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네. 그런 정도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죽은 제도다.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사실상 이미 이 소명을 다했고 생명을 다했고 헌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지면 바로 헌법에서 삭제될 그 조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동안에 영장이 많이 걸려와서 많이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교체하고 대법관들도 교체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판사들도 뭐 그런 윤석열 사단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법조인들로 싹 바꾸고 했다면
그 이후에 영장 발부가 늘어났다고 하면 의심받을 만해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인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유사일에 처음으로 코드 인사로 정말 그 법원을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다시피 한 김명수 대법원입니다. 김명수 법원입니다. 그 법원의 판사들이 무엇 때문에 갑자기 영장 발부 안 하던 걸, 영장 발부 요건이 안 되는 걸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워낙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법리도 뚜렷하고 하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뭐 옛날처럼 뭐 그 영장을 아무나 그냥 발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담 제도까지 뒀지 않습니까? 전담 판사까지 두고 있고 또 실제 심사 재판까지도 하고서 발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뭐 민주당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도라는 것도 과거에 뭐 지난 선거 때 경쟁자이긴 했지만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그때 벌어진 사건 때문에 지금 피해자 신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없고 네. 그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두 분의 상당히 이제 현격한 이제 시각 차이가 아마 나타난 것 같은데요. 현재 단계의 민주주의가 불체포 특권을 아직도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이건 이미 필요 없어진 민주주의인지 두 분의 다른 견해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검찰 소환 조사 이후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가 해당 보도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이제 밝혀긴 했었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이제 검찰에게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하명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마당이어서요. 대통령실이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나눠보죠. 조혜진 의원님. 타당하지 않죠.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고 물론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 그 말한 분의 개인적 생각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개인적 생각이든 뭐든 오해받을 이야기 잘못한 거고 앞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듯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또 했거든요. 워낙 지금 뭐 대장동 이번에 대장동 위례하고 성남 FC 사건 때문에 영장 청구됐지만은 백현동 사건도 똑같이 좀 수사되고 있고 정자동 호텔 건립 특혜 사건도 수사되고 있고 김성태 장방울 회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좀 비리하고 토착 비리하고 좀 다른 거지만 대북 그 이제 불법 송금이라든지 뭐 대리 송금이라든지 이런 사건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부담은 한번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부담이 더 클 거예요. 아마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판사 앞에 서서 소명을 잘해가지고 판사가 이거는 구속하면 안 돼, 구속 요건이 안 돼라고 해서 기각을 해버리면 검찰은 여러 사건이 있어도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청구하는 건 부담은 되겠지만 또 제1야당이라는 그 정치적 무게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없다고 할 수 없죠. 검찰도 아무리 법 따라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형평성, 법 적용의 형평성이라는 이 원론적 측면이 있고 거기다가 이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아예 그냥 실질 심사 자체도 안 이루어져 버린다. 판사가 영장 심사 재판 자체도 못 해버린다. 원천적으로. 그래 되면은 또 청구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다른 기회에 제가 그런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원천 봉쇄돼 가지고 법원이 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이 자료를 가지고 수사 자료를 가지고 또 본인 소명을 들어서 직접 반론을 들어서 판단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다음에 또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는데 그거를 뭐 살라미로 쪼개서 이렇게 한다라고 뭐 표현을 해도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한 것
게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예. 객관적인 팩트와 상황상 예. 예. 부적절한 발언은 맞지만 예.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 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찰 선배인데 예. 그 50억 그 관련해가지고 그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거든요. 예. 봐줄 생각이었으면 그걸로 끝냈을 수도 있는데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데 다시 또 조사해가지고 증거자료 더 모아가지고 보강 수사해가지고 다시 청구해서 기어이 또 감옥에 네. 보냈지 않습니까? 검찰 선배도 그렇게 하는데 네. 네. 박범계 의원님. 검찰 선배가 중요한 거군요. 예전에 얘기를 한번 좀 돌아가 보면 2003년도에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해서 대검 중수부에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차떼기라고 한 900억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 적발이 됐죠. 그러니까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때 한나라당 수사만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도 함께 했죠. 사이즈는 훨씬 작긴 했지만 대통령의 측근들이 많이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아주 대규모로 처벌이 됐죠. 그때 그 대선자금 수사, 말 그대로 대선자금이었는데 거기에 말 그대로 대장은 이회창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이회창 후보가 일정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전혀 사법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당부당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라는 관점과 달리 정치 보복에 대한 한 획을 그은 예. 사건이죠.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그런 고초를 입었고 사형 선고도 받았고 납치돼서 중정형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치 보복은 없다라는 그러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역시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돌이켜서 지금 와서 이렇게 놓고 보면 조혜진 의원님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에서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급기야 다른 고위 관계자가 그런 일 아니다. 그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 얘기 쪼개기로 또는 살라미로 또는 건건마다 영장 청구해서 체포 동의안 붙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것이 보도됐을 때 제가 우리 당의 중요한 회의에서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다. 그냥 뭐 대통령실에 여러 수석들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또 뭐 여러 실장이 지금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위에 계시는데 수사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진원은 우리 조혜진 의원께서 부정하지만 조혜진 의원도 입장도 건건이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이렇게 패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구장창 그런 말 있어요. 먼지떨이 수사라고 있는데 먼지떨이도 비 오는 날 먼지떨이 수사라고 하면은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려면 얼마나 털어야지 먼지가 나겠습니까? 마지막 발언 해가지고요. 마침 물어보셔서 네. 그럼 답을 드려야 되니까 30초씩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 가혹하다고 하셨는데 가혹한 거는 사실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혹했다고 볼 수 있죠. 기각됐는데 다시 수사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수사해가지고 기어이 수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진해서 불체포 특권 이런 건 난 필요 없다. 뭐 부분에 가서 난 판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영장 실시 심사는 피해가더라도 본안 재판에 어차피 또 판사 앞에 서서 판사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 이 자료와 법리를 뒤집고 판사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장 재판이라는 게 그게 본안 재판하고 단절돼 있는 별개가 아니고 네. 영장 판사가 한 대충 이거 혐의를 인정해 버리면 사실상 본안 판사도 그걸 인정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안 판사 앞에서 그걸 뒤집을 생각이라면은 영장 판사 앞에서 뒤집는 게 훨씬 더 낫고 예. 더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앞에서 뒤집는 게 제일 나은데 첫 번째 기회 스스로 버렸고 예. 두 번째 기회를 지금 또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저는 판사 앞에 나가라. 안 되고 예. 검찰 입장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든 아니면 그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을 동의해줘서 이재명 대표가 판사 앞에 서가지고
소명해가지고 기각된다. 예. 그러면 다시 청구하겠죠. 살라미든 쪼개기든 다시 청구하기 전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을 다 아예 쓰시면 원천 봉쇄해버리면 또 청구해야죠. 예, 1분 넘게 하셨는데 30초만 드려야겠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 사건을 뭐 가혹하다는 그 비유를 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잘 모르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 주시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에 정말 온몸이 다 마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하면 권력을 그렇게 남용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마치 고양이 뭐 생각하듯이 그렇게 판사 앞에 가라. 그것이 당신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당치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답게 저는 이성을 좀 정권이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체포 동의안 오늘 27일에 아마도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서 당론 채택 없이 자율투표 방침을 결정했죠. 검찰이나 국회 모두 이 정쟁보다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법리로 진실을 가려낼 때 국민 모두에 대한 설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